안녕하세요. 네, 어색합니다. 네, 이번 청소년 문화특강 그중에서 참여 활동 부분을 맡게 된 김해 청소년 문화예지 운영국장 최성임입니다. 먼저 장수환 교수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뜻하지 않게 이런 거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좀 많이 어색하지만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전화를 주셨을 때 청소년 문화 컨텐츠로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무엇을 할까. 여러분들께서도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 그런 생각들 많이 떠오르실 거잖아요. SNS 아니면 이제 인터넷이나 신문상에 떠도는 위험한 10대, 무서운 10대 이런 것들 최근에는 이제 N번방 사건까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떠오르실 텐데 그런데 그런 좀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좀 걷어내고 청소년들이 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화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제 임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정말 청소년들이 저런 활동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참여 활동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여 활동 전에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소개도 간단하게 하고요. 네. 네. 기관 소개와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 활동에 관해서 두 가지 꼭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받은 시간은 1시간 30분인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요. 저희의 최종적인 비전은 자기 주도성을 가진 청소년. 네. 그러니까 어디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생각이 있는 네. 그런 청소년을 길러내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청소년 활동 이런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참여 권리 증진 그 다음에 체험 활동 홍보 및 지역 연계 사업들을 강화하는 것들이 저희의 올해 목적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시지경이다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소통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밴드를 만들었고 청소년들과는 인스타와 이제 페이스북이 대표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처음에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들었을 때는 대부분 청소년 이제 쉼터 같은 가출 청소년이 가는 왜냐면 집이 있다 보니까 누구의 집 모두의 집 이런 것들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네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 활동의 영역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시설이 만들어졌고요. 수용 정원은 150명, 9에서 24세.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9에서 24세를 청소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분들 중에서도 이제 만 24세가 안 되었으면 청소년분들이 많으시죠. 예. 저희가 화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설을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옛날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네. 시설을 보시면 간단한 인터넷 부스, 노래방, 그 다음에 VR 다트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잘 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조금 단점으로 얘기를 들자면 너무 좁아요. 청소년들의 역량을 다 펼쳐내기에는 좀 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저희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소년 축제를 합니다. 청소년 축제와 어울마당이 올해 준비가 되어 있는데 5월이 보통 가정의 달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청소년의 달이라고 이제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6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청소년 관련 행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동아리 발표회, 그다음 청소년 어울림 마당, 말 그대로 청소년들한테 판을 열어주고 청소년들 놀 수 있도록 이런 장을 마련하는 거지요. 네, 올해는 총 6번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청소년들의 그런 좀 끼와 열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도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저희는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중고생들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하고 좀 연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은 정말 바빠요.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바쁘시지만
청소년들이 이제 뭐 시험, 그다음에 수행 과제, 그 선생님들도 보통 이제 수행 과제 하시다 보면 팀별 프로젝트가 정말 많잖아요. 예, 청소년들도 그런 게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들을 타이트하게 이제 소화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지금 제가 느끼기에 청소년들은 정말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데 에너지를 잘 쏟지 않아요.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봉사랑 연결시켜서 이제 그래도 조금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으로는 영상이랑 마술, 그 다음에 과학, 댄스, 그 다음에 밴드, 역사, 놀이, e스포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친구들이 다시 배운 거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봉사단들도 있는데요. 대학생 봉사단들은 이제 뭐 청년 봉사단, 그 다음에 이제 문화기획단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 지도교사 이런 역할들, 그 다음에 이제 축제를 기획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뭐 지원금을 어느 정도 받으셨을 텐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상위법 아래 청소년 이제 활동진흥법,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지지원법 이렇게 해서 법이 나뉘어지는데요. 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들의 활동 중에서 그 청소 축제, 동아리, 자원봉사, 전통문화 계승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라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합쳐져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동아리 연간 125만 원씩 총 625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뭐 많은 지역은 뭐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청소년 참여기구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학생회를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생활에서 조금 더 청소년, 그러니까 학생들의 권리를 좀 신장하기 위한, 물론 이제 그게 유명무실하거나 그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 그런 게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도 청소년 지도사들이 보통 근무를 하니까 청소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거는 김해시를 전체 학교로 본다. 그러면 김해시의 학생회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기본법 제5조의 2에 근거하고 있고요. 뭐 보통은 이제 9에서 24세 청소년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운영상에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뭐 안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가끔 눈치를 보는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중고생으로 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그 초기 청소년이 9에서 24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이제 뭐 초기 청소년들은 저희가 뭐 체험 활동 위주로 다양한 영역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좀 체험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토요, 방학, 방과후 프로그램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주로 이제 그 청소년이라고 인식하는 1318 중고생들은 저희가 동아리 활동 아니면 이제 뭐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조금 조직적이고 자치적인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그 친구들의 보조 지도자 역할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찾아가는 인권 개선 사업을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전환기 학년 뭐 중3, 고3을 대상으로 각 교실로 강사들을 파견해서 뭐 성교육과 노동 인권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학년제, 올해부터 자유학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학교랑 연계한 꿈길에 등록해서 자유학년제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축제에 같이 참여합니다. 지역에 있는 축제에 저희가 뭐 부스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제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전 세계 한 140여 개국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이제 14에서 25세. 근데 보통 25세 활동이 마무리되어야 되니까 이제 14에서 24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 목표를 정해서 그걸 이룬다 그러면 포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지요? 포상을 어떤 영역에서 주냐면 우리가 그 메달 따듯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듯이 금장, 은장, 동장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 금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2개월, 그 다음에 이제 은장은 6개월, 그 다음에 동장은 3개월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4가지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 탐험 활동을 빼고 뭐 자기계발, 신체 단련,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 3가지 영역에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수행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제 성취했다. 목표는 자기가 성취가 가능한 이런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기가 개발을 하는데 바이올린을 친구들 앞에서 연주하고 싶은 게 나의 오랜 꿈이었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뭐 많이 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해보고 뭐 나비야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 12주 정도를 했을 때 친구들 앞에서 연주회를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한 뭐 동요라도. 예, 그렇게 하면 목표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자기가 정해놓은 약속에 이제 부합하는 거죠. 그리고 찾아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저희가 이건 뭐 서비스가 찾아가는 겁니다. 예를 그 저희가 그 장류에 서부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이지만 거기 공간을 빌려가지고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원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제 활동진흥법에 보면 읍면 동단위로 하나씩 설치가 돼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곳은 없고요. 김해에는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특히 이제 뭐 동김해 서김해로 나뉘었을 경우에 이제 장류 쪽에 수요가 조금 많기 때문에 장류 쪽에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장류에는 아마 조만간에 또 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마 생길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청소년 참여 활동이고요. 참여 활동의 종류는 청소년 특별회의와 참여위원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참여 활동이라고 많이 하고요. 때는 바야흐로 이제 2002년 월드컵,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우리 세대들은 잊을 수 없는 그 월드컵 때 이제 그 처음에 140명의 그 붉은 악마 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도했던 이제 그 층들이 젊은 층들 거의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직 뭐 빨갱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전 국민이 진짜 빨간색 반팔티가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을 다 물들이는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그때 이제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이제 사건 때도 청소년들이 아니다 이거는 묻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먼저 시위에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들 속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저들도 한 명의 이제 시민이구나라고 조금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이게 거의 뭐 법제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 특별회의를 보면 이제 백악관 회의에서 출발을 했는데, 백악관에서 그 어린이들의 백악관 어린이 회의에서 사실 시작했죠. 어린이 회의를 하면서 어린이하고 이제 성인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청소년 그 어린이 이제 정책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거 바꿔주세요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딱 불러놓고 너네 뭐 바꾸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민주시민으로 가는. 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방법들을 연습하는 건데 청소년 특별회의는 그런 점에서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 청소년과 이제 청소년 전문가 집단이 같이 붙습니다. 같이 해서 이제 위드유스 개념으로 청소년과 같이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2004년에 이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2004년에 이제 진행을 할 때도 거의 경남에서 좀 주도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청소년 특별회의를 하는데 그 청소년과 그 청소년을 지원하는 성인들로 된 추진단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경남에서 모델을 만든 후에 그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돼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남의 이제 분들이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청소년 정책, 청소년 정책에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이제 잠재 역량을 개발하고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제 좀 사회적인 인식과 공감대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들이고요. 뭐 2006 월드컵 계기로 이게 좀 많이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엔의 국제기구의 권고, 아동과 관련해서는 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러니까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비준을 하면서 그 청소년들 참여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참여가 그때부터 조금 중요하게 되었다. 그 참여정부, 그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이제 청소년 특별회의가 처음에는 이제 뭐 대통령 주재 청소년 특별회의였는데 이제 뭐 청소년 그때는 이제 정말 노무현 대통령하고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막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뭐 아이들이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막 대통령 옆에 서고 막 이런 좀 일화들이 있어가지고 그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너무 좀 맹랑한 발언들을 좀 많이 해서 맹랑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때 이제 1학급 파병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이제 나는 이라크에 있는 친구들과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를 하고 싶은데 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파병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막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멘트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제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멘트를 하니까 조금 세다는 느낌을 또 받으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대통령 주재가 빠지고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재하는 뭐 이런 형태로 좀 준비가 됐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있고요. 기본법은 이제 그러니까 청소년 청소년을 총괄하는 법 중에서 기본법이 제일 상위법인데 그 기본법에 청소년 특별회의가 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지요. 네, 요거 영상은 네, 안 되니까 잠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가요? 요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특별회의는 이제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요. 안녕하십니까. 2019 다시 청소년이다 공동위원장 및 2019년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황치현입니다. 2019년 제15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으로서 청소년특별회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2019 다시 청소년이다와 함께 청소년특별회의와 관련된 캠페인을 통하여 청소년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사회 참여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청소년 참여 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가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참여자 중심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생각이 담긴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끼와 꿈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참여자 중심의 터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출범식 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 특별회의가 더욱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 과제들 그리고 정책 아이디어들 정말 잘 취합해서 올해 정말 알찬 정책들,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2019 다시 청소년이다. 화이팅! 2019 다시 청소년이다. 화이팅! 네, 보신 영상은 이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만든 건데요. 그 작년이 이제 그 100주년 의미가 깊은 한 해여서 여기저기서 활동 이런 영상들이나 이렇게 좀 많이 했고 청소년계에서도 2019 다시 청소년이다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제작을 했었어요. 청소년 특별회의는 예비 회의 때 요거는 사진인데
예비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본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성가족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제 그 17개 시도의 청소년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이제 특별회의를 이제 따로 진행을 했었어요. 따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좀 비슷한 활동들이 좀 중복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참여위원회가 있어요. 그 참여위원회에서 일부가 도참여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다시 청소년 특별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이제 시군구의 의견이 이제 시도 단위로, 그래서 그 시도 단위에서 다시 이제 그 정부까지, 국가 단위로까지 이제 이렇게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였을 때 청소년들 보고 바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고요. 그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자기네들이 이제 청소년들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뭐 좀 퍼실리테이션 기법 이런 것들 최근에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역에서 뭐 지속적으로 뭐 SNS나 이런 거를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때 할 때도 이제 뭐 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연구원들 박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좀 고민하시는 이런 활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뭐 저번에 제가 이제 그 토론회에서 부의장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 와 저런 친구들 진짜 말을 잘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 말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 좀 뼈아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아 우리가 조금 고쳐야 되고 저렇게 좀 반영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많은 생각을 하고 느끼고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참여위원회를 보시면 목적이 청소년들을 이제 정부, 지방자치 이런 이제 그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좀 참여하도록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그다음에 권익 증진 도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05년부터 법제화가 돼가지고 2005년부터 이제 의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에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2005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추구하는 것도 시장님과 직접 만나서 청소년 정책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이런 바람들이 있었어요. 조기에 이제 청소년계에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향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된 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기능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들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제시는 괜찮은데 자문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반발이 좀 있었던 거예요. 뭘 알아서 자문을 하냐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 멘트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이제 주요 기능이나 뭐 정책 사업 안내 책자나 이런 지침에는 이런 게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인데 화라돼 있네요. 캠페인 개최 및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참여위원회들이 주로 이제 캠페인 활동 좀 많이 하고요. 참여위원 자체를 알리는 이런 활동들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김해시 지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바로 이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가 조금 저희도 입장이 조금 애매한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토론회 형태를 많이 했어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제 토론회를 좀 많이 했었고요. 원래는 저기 청소년 이제 참여위원회가 법적인 근거 자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자치권의 확대 이제 제5조의 2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참여위원회라고 딱 명시가 되진 않았지만 이게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법안에 아예 이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3, 4, 5항을 이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 법적인 기능도 이제 그 정비도 마친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활동진흥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법적인 근거가 좀 탄탄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보통 참여위원회를 모으면 이제 학교 단위로 이제 공문이나 이런 거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뭐 보통 모집 홍보는 보통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위촉장 수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뭐 시장님의 위촉장이 수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에 근거한 활동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홍보 캠페인을 주로 많이 해요. 초창기에는 홍보 캠페인을 하면서 청소년들 의견을 받는, 이렇게 청소년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제 네가 시장이면 뭐
뭘 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수기로 이렇게 받고요. 근데 이때 받는 의견은 의견으로서 예 이렇게 좀 뭐라 퀄리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의견 자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할 만하기에는 좀 부족한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트잇으로 적는다거나 물론 이제 그걸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아 청소년들이 이런 의견을 많이 내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이제 거의 뭐 퍼포먼스 형태의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아,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홍보의 목적이 사실은 조금 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때 저희가 좀 정식으로 뭐 성별, 그다음에 이제 성별에 따라서 교급에 따라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뭐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지를 하면 그 여러분들도 축제에 가셔가지고 청소년들이 막 그런 거 하면 이제 정말 좀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왔는데 머리 쓰는 걸 하면 싫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뭐 퍼실리테이션 할 때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다 아 나도 이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스트잇에 쓴 것을 이제 막 붙여놓으면 청소년들이 보다가 아 그래 참 이건 문제지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효과 뭐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축제할 때 청소년 이제 자기 주장 대회를 같이 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주제로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위원회가 저희가 프로젝트성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그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 대회. 그러니까 도 단위나 이제 시 단위에서 그 청소년들의 정책이나 뭐 이런 의견들을 듣는 기회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학교에 이제 사회과 선생님 주도하에 학교에서 이제 좀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근데 저희는 참여위원회가 이제 김해시의 뭐 대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청소년 대변자로서 이런 데 좀 참여를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제 이런 제안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경남 대회에 나갔을 때 이제 그 참여위원회가 저희가 뭐 3위에 해당하는 도의장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쓰레기 관련 문제였는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 뭐 제주도의 클린하우스를 이제 김해나 이런 데도 이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경남 참여 예산 제안 대회에 나왔던 의견이 이제 시 단위로 이제 왜냐면 김해시의 청소년 의견이었으니까 시 단위에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 쪽에서 이야기가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김해시 이제 주민참여위원들께서 아직까지 청소년이 뭘 그렇게 아니야라고 해서 의견이 통과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좀 아직 서글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발전시키는 작전 타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 포럼 세 발짝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가 이제 청소년 뭐 시장님한테 바로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바로 다이렉트로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그 이제 그 밑에 뭐 실국 과장님들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토론회 형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여위원회가 연 3번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 뭐 세바퀴라는 프로그램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3번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조금씩 이제 발전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제 세상을 발전시키는 작전 타임이라고 해서 1년에 3번씩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올해는 벌써 이제 30회가 됩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초기와 지금은 조금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작년에 또 이제 18세 선거권 이제 이게 통과됐잖아요. 선거법이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올해는 정말 이제 만 18세 고3 청소년들이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전부터 이제 김해 같은 경우도 이제 시의원님들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이제 청소년 의회 뭐 조례를 통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시의원들이 계속 청소년에 대해서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시에서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또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이런 포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포럼을 하면서 나름 주안을 뒀던 게 이게 청소년 참여위원회 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오프닝은 청소년이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개회식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어른들이 먼저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개회사를 무조건 청소년 이제 참여위원회 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인사말을 어른이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구조를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굳어져서 나름의 좀 상징처럼 되어 있고요. 이때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소년들은 이제 학교 관련 문제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좀 사실 쉽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교육 관련 문제는 좀 빼고 차라리 뭐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 관련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청소년 포럼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김해의 상징성이 부족해요. 뭐 가야왕도 김해인데 그게 좀 상징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비가 너무 비싸요. 청소년이 그거는 정말 해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 작년 포럼을 하면서. 근데 그거를 이 친구들이 버리지 않고 살렸습니다. 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저희가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이제 작년에 6개 자치 기구들 이제 도내에서 활동하는 이제 뭐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청소년 기구들하고 이제 청소년 이제 본회의, 청소년 뭐라고 해야 되지? 청소년 의회 본회의를 한 거죠. 예, 물론 이제 예비 회의 같은 형식이지만 모의 의회 형식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시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시의회를 방문해서 시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직접 보고 왔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제 의회 준비를 했어요. 아, 우리가 이때 이렇게 해서 정책 제안을 하자. 원래는 이제 뭐 시의회를 생각을 하시면 시정 질의도 하고 이제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아직 관련 조례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제 논란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건 저희가 한 발 물러섰고요. 그리고 경남에 아직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의 그런 분위기를 볼 때 너무 섣불리 나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뭐 다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욕먹는 건 좀 싫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이제 전달하는 형식으로만 이제 저희가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역의 선생님들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얘네들이 대표성이 있나요? 처음 모집 단계에서 이제 전체를 두고 이제 공개 모집을 하지만 이 구성된 친구들이 대표성이 과연 있느냐? 왜냐하면 김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시지경하는 시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냥 하나의 소모임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확장을 시켰어요. 참여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그 김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또 있는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진영의 수련관에 있는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김해 이제 YMCA에서 활동하는 고교Y, 그 다음에 YWCA에서 활동하는 이제 YTIN,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김해 학생의 연합,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동 참여단, 여성 아동과에서 진행하는 뭐 그런 친구들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 다 모아서 저희가 연대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 리허설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청소년 정책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 상징이 부족해요 말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김해 가야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행정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김해 가야채를 발명을 했죠. 네, 만들었는데 청소년들이 너무 딱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 이제 뭐 해동이 이런 게 있으면 그거 살려가지고 해동이채 이런 거 만들자. 네, 그런 이야기들도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또 제안했던 게 이제 김해 하면 특산물이 있지 않냐. 뭐 이제 뭐 한림의 딸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외, 뭐 그런 거 해서 그 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카카오톡 여기에 등재를 시켜 가지고 김해 자체로 홍보하자. 그러면 이모티콘에 이제 요즘에는 뭐 어떤 모양에 따라서 글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 외롭다 뭐 이렇게 해서 참외를 그려가지고 뭐 참외 홍보를 한다든지 뭐 딸기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요 의회 때 저희가 요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요때 이제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좀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원래 시장님에게 이제 정책 전달을 하려고 했으나 시장님께는 못했고 그 김해 시민의 대표 기구인 시의회 의장님께 저희가 이제 요 정책 제안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6개 자치기구에서 이제 한 7개 정도 이제 요런 활동 그 제안들을 했는데 요렇게 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반드시 좀 받아주셔라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후속 작업으로 무엇을 했냐면 각 이제 실과별로 청소년들이 냈던 이런 정책들을 이제 각 과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뭐 공원녹지과에 관련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대중교통과에 관련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눠가지고 행정에서 이런 업무들을 해서 이제 담당 주무관이 이렇게 각 과로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신을 받았어요. 예, 뭐 물론 이제 다 그거 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다른 형태로 반영이 된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몰랐지만 이미 시행이 되는 게 있었고, 아 이거는 지금 검토 중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상의 문제로 조금 불가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저 받았습니다. 요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년의 활동을 마무리를 한 거죠. 예, 이 모든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들을 참여를 하면서 서서히 성장합니다. 참여위원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참여 연습을 하는 것 같다. 바로 네, 연습을 하는 것 같다. 이제 물론 이제 연습도 필요한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년 의회 그 청소년 의회를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여기 설명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 청소년 의회라고 해가지고 그 자치법규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있어요.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모의자를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모의의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모의의회예요. 근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청소년의회, 서울시의회를 찾아보시면 이제 뭐 시장님과 교육감이 다 오시는 조금 규모 있게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좀 이 법적인 효력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제 뭐 올해 총선이 끝나 보면 또 조금 더 청소년에 대한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또 좀 후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참여위원들도 청소년 의회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마 조금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보다는 총선 이후에 올 연말 정도쯤에 아마 윤곽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상황에서 이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이제 청소년 의회 관련해가지고 시의원 한 분께서 이제 주장을 하셨다가 이제 뭐 몰매를 맞는 사건들도 좀 있었고 아직 청소년 참여가 조금 갈 길이 조금 멀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청소년들이 좀 정말 제가 봐도 존경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조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딱 못 박혀 있어요. 아까 학교의 학생회처럼 청소년 수련시설의 학생회 같은 역할인데 그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게 시설 주인이 되게 그러니까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끊임없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청소년 시설의 주인은 청소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설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참여, 그다음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뭐 참여, 의견 반영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시설 및 청소년들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 뭐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9년 서울 중랑 청소년 수련관하고 노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3년부터 진흥법에 이제 근거를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전국에는 지금 한 305개 정도 수련시설에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청소년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도단위 청소년 축제가 5월이 청소년의 달이다 보니까 시군구에서 대부분 이제 청소년 행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축제를 많이 해요. 뭐 토론회도 괜찮지만 뭐 축제 같은 형태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게 도단위에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도화시가 이제 그 해에는 작년에는 겹쳐져 가지고 왜냐면 시군을 돌면서 이제 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운영위원회 친구들이 그 도단위 행사의 기획단까지 같이 운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위촉장 수회는 참여위원과 이렇게 좀 같이 비슷한 활동들은 좀 묶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단 활동하면서 이제 주로 회의 많이 하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청소년 운영위원들과 같이 이제 교류하는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요. 그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운영위원회나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게 교류 활동을 하는데 이때 성장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뭐 지도자의 역량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물론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열어주면서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이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거 하나하나를 보는 게 청소년들한테는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 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청소년들 어느 순간 선생님 저희도 저런 거 해요. 저런 거 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기 회의는 이제 지도자가 어느 이제 뭐 해야 되는 안건들을 좀 던져주면 청소년들이 거의 이제 회의를 진행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축제 준비할 때 뭐 직접 자르고 오르고 붙이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남 축제를 또 같이 이제 추진하기도 하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사회도 이때 축제에 보면 사회석에 이제 청소년이 있는데요. 사회도 주로 이제 청소년이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본을 이제 청소년이 직접 쓰는데 이때는 이제 그 뭐 기념식이어가지고 대본이 좀 제공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퍼포먼스 그 초창기 뭐 청소년이 빛나는 경상남도 뭐 사랑해 뭐 이런 것들 카드 섹션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단들이 이제 이때 기획단 부스에서 뭐 이제 도장을 찍어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축제에서 이제 청소년 헌장이라고 있어요. 청소년 헌장이 제일 처음에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다 같이 100명의 청소년이 헌장을 낭독하는 이런 퍼포먼스도 했고요. 그리고 회의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그때 진로와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진로 토크 콘서트도 운영위원회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기관장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면 관장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이렇게 좀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시설 모니터링하면서 아 이런 것들 좀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관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영이어서 관장님이 늘 상주에 계시지는 않는데 다른 이제 뭐 민간 위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또 이제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장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예. 요때 이제 청소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의 집에 이제 그 가죽 소파, 이런 천으로 된 소파가 있는데 그게 좀 너무 더러워서 한번 청소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보통 한 8월에 예산 작업을 할 때 그걸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통과돼가지고 올해 이제 그 소파를 다 청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사소하지만 청소년들이 볼 때는 이런 거 좀 청소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다목적실이 제일 큰데 거기 이제 벽면에 거울을 좀 달아주세요. 애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댄스실이 저희가 생각보다 너무 좁아가지고 막 한 대여섯 명이 춤을 추면 막 부딪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벽면에 거울을 달고 이제 춤을 출 수 있게 했더니 청소년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좋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 뭐 청소년 문화집 외벽에 이제 벽화 그려져 있어요. 청소년 시설인데 너무 좀 삭막한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좀 벽화를 그리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인제대학교 디자인학과 친구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운영위원회와 같이 해가지고 이제 막 한 3, 4일 이렇게 다 그렸더니 정말 좀 멋진 이런 벽화를 또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전국 청소년 운영위원회 워크숍이 있어요. 전국에 말 그대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대표자, 뭐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다 모이는 거죠. 예. 요때 갔다 오면 아이들이 정말 성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이제 스케일이 좀 커져 온다고 해야 되나? 예. 요렇게 이제 보통 이제 지도자들은 참여를 안 하고 왜냐면 지도자까지 이제 수용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만 갔다 오는데도 청소에 갔다 온 친구들이 다시 이제 의견을 내서 이제 무언가 또 바뀌는 요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지역의 청소년 축제를 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창의 소통 페스티벌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연어라는 행사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창의 소통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보통의 이제 예능형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주제로든 소통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작년이야 4회 이렇게 됐었는데 그 다양한 주제 뭐 연극과 관련해서도 괜찮고 기후 변화 그다음에 자기 동아리 활동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 정말 다양한 주제로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세바시 같이 이제 15분까지는 안 되지만 5분 정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하면서 뭐 축제 때 뭘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작년에 저희 그 운영위원회 친구들이 경상남도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이런 데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런 데도 이제 한번 가보고 동아리 발표회 이때도 저희 운영위원회 청소년들이 이제 사회를 보고 그리고 위원장은 직접 심사를 보고
저희가 보통 청소년 문화예술에서 하는 축제가 상이 없는 축제인데 처음으로 상이 있는 축제를 만들어 봤어요. 예. 관장님 하셨던 분께서 이제 이제 임기가 끝나시면서 이제 다른 데 가시면서 정말 이때 애들 상은 하나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모두가 상 주는 축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다 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희가 이제 상을 처음 줘봤는데 이런 문화공간에서 이렇게 순위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좀 탐탁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멘트를 넣었어요. 자기 주도성.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었던 게 지역사회 기여.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하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심사 항목에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공연의 효과성이나 그러니까 공연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 그 다음에 공연 부문뿐만이 아니고 비공연 부문까지 같이 해가지고 비공연 부문에서도 이제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제 지역사회 활동하는지, 뭐 법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뭐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다음에 법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지, 이제 성과 관련해서 너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막 조사를 해가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의 자치 법정까지 하는 그런 대단한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요때 비공연 동아리를 보면서 아, 청소년들의 활동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많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활동 평가 회의하고 그다음에 운영 대표자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아마 이제 2019 이제 다시 청소년이다 그거에 뭐 오프닝 영상으로 많이 쓰였는데요. 청소년 그 문화에 대해서 안 좋은 점들이 사실은 좀 많기도 있어요. 많이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직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이제 좀 사업들이 넓게 보면 보편적인 복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왜 굶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무슨 지금 뭐 코로나 사태와 비슷하게 그 다음에 뭐 세월호 같은 경우도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사실은 활동 쪽에 많이 위축이 됩니다. 청소년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1순위로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활동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런 거를 뭐 풀어낼 데가 없습니다. 네, 문제가 터지면 그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라고 해서 이제 물론 하위문화 개념이 있지만, 그리고 청소년들만의 독특한 문화 조금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청소년들의 문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의 문화, 그렇게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뭐 SNS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다 청소년들 다 커피숍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친구들하고 활동하고 청소년이라고 뭐라고 독특한 이게 문화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기 저는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그 정도로 누릴 만한 공간 자체도 없고요. 네, 그리고 다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뭐 성인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이제 좀 입시라는 이제 거대한 벽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이 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소년들한테 뭐 참여 활동, 그다음에 이제 이런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는 게 오히려 이제 보다 건강한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하나의 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를 문제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가출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탈출 청소년 아니면 가정 밖 청소년.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나온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학교 밖 청소년을 기본적으로 비행이라고 많이 보시는데, 그게 도저히 이제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못 견뎌서 나오는 친구들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꿈이 있어서 꿈을 찾아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가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정말 이제 뭐 가정 폭력에 시달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정말 탈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밖 청소년. 근데 뭐 학교 밖 청소년, 학교 안 청소년, 가정 안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두가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 대한 조금 따뜻한 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 너무 장황했는데 네,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마무리를 저도 할게요.
breathe in the air, the light that surrounds me. If we hold ourselves together, we'll go far. Created a space, in my head it was empty, but I know that I want to be where you are. I was denied. I had spent those years, did not recognize the person that's inside. 작년에 이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청소년들 피자 챌린지 이런 것도 SNS에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정말 좀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만난 청소년들은 정말 멋진 청소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 관리를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꼭 잘한다 이런 거를 떠나서 학교 공부하는데도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도 예, 활동도 정말 좀 열심히 하고 예, 뭐 이런 친구들이 진짜 좀 많았어요. 이런 것도 다 지금 청소년들이 예, 제작을 한 거여가지고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청소년들을 볼 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청소년을 택하게 된 계기가 대학 때부터 관심이 좀 있었지만, 눈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청소년 비행을 다룬 영화였는데, 왜 눈물일까? 그러니까 청소년 비행은 결국 이제 가정에서 잡아주지 못하고, 사회에서 잡아주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청소년들도 그대로 거의 겪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약한 청소년과 아동 쪽에서 사실 터져 나온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 좀 눈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이 눈물이지 않을까. 그거를 보면서 좀 청소년에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이 길을 택하게 됐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청소년 복지론을 공부하시면서 청소년 문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물론 이제 비행과 관련된 이제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되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청소년이 정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학교에서 징계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먹고 이제 회부돼가지고 저희 쪽으로 사회봉사 오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필사를 시켜요. 예, 책은담 필사, 뭐 논어 필사 이런 거를 시키는데, 이제 조금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뭘 느꼈냐면, 그냥 계속 그 시간 동안 이제 필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기도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친절하셔서 참 좋았다.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한 번도 그런 친절을 좀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비행을 저질렀든 잘못을 저질렀든 그래도 이제 그냥 청소년 시기에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주시고, 한 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청소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해 문화네트워크 장원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